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브레인이 없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 원인 진단 토론회에서 내놓은 비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통합당 후보를 찍어볼까 했다며 인물만 웬만하면 뽑았는데 웬만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오신환, 유이동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오 의원이 직접 섭외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당선이 됐든 낙선했든 모두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21대 국회에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특별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당선자 20여 명을 초대해 함께 했거든요. 참석한 건 13명 정도였다지만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전 총리가 세규합에 나선 것 아니냐며 당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판 자처한 미래통합당과 바빠진 이낙연, 오늘의 프레스콕입니다. 저희가 한번 듣고 싶다라는 그런 요구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면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사실 저는 보수 정당에 큰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제 관심사는 주로 이제 이른바 진보 진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그걸 분석하는 데 가 있고요. 다만 이제 바깥에서 본 그 보수 정당에 대한 어떤 답답한 마음들 그걸 사실 외부자의 시선으로 제가 잠깐 전달해드리는 정도로 당대표가 누구냐 황교안 씨잖아요. 이분이 상징 작업이 뭐냐 총리인데 그게 바로 탄핵 총리거든요. 탄핵당한 정권의 패전투수를 데려다가 도대체 당대표를 시킨다는 건 이건 뭐 탄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발언권, 쉽게 말하면 전체 보수의 여론을 주도하는 헤게모니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다음 좋죠. 아무래도 자기들을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니까 그냥 안주해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자르라 그랬잖아요. 계속 사고 칩니다. 안 자르면.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그것마저도 이 사람들 살려내는 걸 딱 보고 와 이건 저 당은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통합당에는 그냥 뇌가 없어요. 브레인이 없습니다. 통합당은 뇌가 없다. 오늘이 사실 4.15 총선이 실시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아마 미래통합당의 선거 패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중권 씨가 이제 가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당은 뇌가 없다. 브레인 없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뭐 진중권 교수가 이 장소에 가는 것도 굉장히 낯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통합당에 뇌가 없다라는 표현은 지금 선거 패인의 원인으로서 적합한 표현인가요? 뭐 그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 생각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없다. 예. 전략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선거를 보면 원래 선거라는 게 보면 뭐 스핀 닥터라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되면 선거 전략가들이 있어서 예. 어떻게 방향을 듣고 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저는 이 통합당을 보면 정말 전략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보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사실 예. 어떤 면에서 가장 그나마 연구원들 중에서 막강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가장 잘한다는 게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었어요. 예. 당시에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 한다면 거의 뭐 100% 맞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또 특히 또 선거 전략 면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잘 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선거 4연패를 하면서부터 여의도 연구원이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럼 뭐냐면 결국은 이 당의 모습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보니까 이제 오늘도 지적을 했지만 결국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탄핵에 어떤 면에서 가장 책임 있고 또 그 직접 관련된 사람이 이제 당 대표를 했고 예. 또 공천 파동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또 가장 또 예민한 문제였던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20대 40대 문제라든지 예. 이런 문제를 후보들이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제기를 해버렸어요. 뭐 예. 그래놓고 사실은 선거 승리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다면 저는 오늘 뭐 이 진중권 전 교수가 와서 이제 쓴소리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쓴소리 더 들어야 된다. 아직도 들어야 멀었다. 된다. 아직도 왜냐하면 멀었다. 지금 예. 서서히 통합당 내부에서 우리끼리 하면 된다. 예. 우리끼리 하면 잘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한 지금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저는 예. 아마 이런 목소리들을 수십 번을 더 들어야 아마 통합당이 좀 정신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예.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도 만약 저 자리에 있었으면 뭐 진중권 교수보다 더 센 얘기를 아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방송 불가용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호정 기자. 근데 이 진중권 전 교수가 오늘 지목한 선거 패인의 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예. 민경욱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 민경욱 의원, 네. 예. 이분을 이제 이 표현을 직접 빌려 쓰자면 자르라고 했잖아요.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의원을 계속 살려내는 걸 보고 통합당은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황교안 전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정국의 패전 투수를 데려다가 당 대표로 세운 예. 것이 바로 이제 패배 요인 중 하나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통합당 인물만 괜찮으면 지지를 하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지지하려 했는데 웬만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제 좀 예. 뼈아픈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 하태경 의원 정도 후보였으면 표를 줬을 텐데 그럴 예. 수 없었다라는 얘기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전략가가 없었다, 뇌가 없었다, 브레인이 없었다,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이제 쓴소리를 진중권 씨가 이제 얘기해 놨습니다만 사실 최고의 전략통이라고 하는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준비는 한 거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은 뭐 선대위원장 예. 같은 경우에 영입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진중권 교수가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빗대서 얘기를 하면 예. 자, 민경욱 의원 내가 자르라고 했잖아요.라고 본인이 사실 SNS에 그동안 계속적으로 써왔던 예. 얘기예요. 선거 전에. 근데 민경욱 의원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자르려고 했어요. 경선에서도 자르려고 했고. 근데 그걸 뒤집고 되살려준 게 누굽니까? 한교안 전 대표잖아요. 예. 한교안 전 대표가 살려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 실패가 가장 결정적인 패인이거든요. 공천 실패 왜 발생했느냐?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연이라든지 예. 여러 군데에서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접근해 들어가려고 해도 예. 한교안 전 대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자기 사람 심기로 공천해버리니까 예. 전략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들 자강론을 외치는 예. 선거 패배, 총선 패배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에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따끔한 한마디를 하는 거고 자강론 안 된다는 거 명백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은 국민의당 때도 창당 발기인데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강연을 하고 또 이제 뭔가 논평을 하고 있어요. 진중권 전 교수가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땐 저쪽이랑 안 맞는다고 이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시는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밥벌이 차원이라고 보기엔 너무 네. 단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진중권 교수의 좀 생각을 이렇게 유출을 해보면 예. 본인은 뭐 원래 이제 진보적 입장을 지금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지금의 정당들이 진보와 보수의 기본적인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 회의가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진보 정권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 조국 사태 등등을 통해서 진보답지 못한 일을 많이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에 따끔한 이제 비판을 했더니 문제는 이제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어떤 면에서 뭐 이제 예. 배척을 한 것이고 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답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 보면은 사람 중심이고 결국 예전에 어떤 산업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예. 기울어지는 운동정 속에서 전혀 개혁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하려면 양날개가 가진 어떤 보수와 진보가 건강한 게 양날개 있어야지만이 그 사회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진보도 진보다워야 되고 보수도 보수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정당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의 양쪽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 거라 보여지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있는 기존 정당에도 상당히 저는 자극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 긍정적으로 봅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럼 교수다운가? 뭐 이 부분은 또 별도로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예, 예. 전 교수죠. 예. 또 그 부분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